르완다 대통령의 충격 발언에 전 세계가 뒤집어졌습니다. 중국과의 모든 수교를 단절합니다. 르완다에서 벌어진 엄청난 스캔들을 한국이 단번에 해결해버립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르완다는 중국과 체결한 거액의 계약 모두 한국으로 다 바꿔버리는데요. 대체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한 걸까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번 부탁드리며 그 사건을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목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저는 커피 한 잔을 들고 키갈리 정부청사 7층 대회의실에 도착했어요. 오늘은 르완다 전국 의료기기 현대화 프로젝트의 최종 업체를 결정하는 중요한 날이었거든요. 이미 3개월 전부터 여러 업체들과 협상을 진행해왔고 마침내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이 온 거죠. 회의실에 들어서자 이미 주요 인사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루카스 무테베 국장이 상석에 앉아서 서류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루카스는 보건부에서 15년간 근무한 베테랑이었는데 특히 국제협력 분야에서는 루카스를 따라올 사람이 없다고 평가받고 있었거든요. 제가 자리에 앉자 루카스가 저를 향해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에서 뭔가 계산적인 느낌을 받았어요. 테이블 위에는 2개의 제안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중국 차이나 메디컬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한국 K-메디의 것이었어요. 저는 지난 몇 주 동안 이 두 제안서를 수없이 검토했었거든요. 기술적 스펙부터 시작해서 유지보수 계획, 현지 기술자, 교육 프로그램까지 모든 부분을 꼼꼼히 분석했었죠.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분위기가 뜨거워졌습니다. 루카스가 먼저 차이나 메디컬을 강력히 추천한다고 선언했어요. 중국이 그동안 르완다에 투자한 막대한 자금을 언급하면서 1대1로 프로젝트의 연장선상에서 이 협력을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엇보다 차이나 메디컬이 제시한 무상 지원 조건이 르완다에게는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강조했어요. 저는 참을 수 없어서 즉시 반박했습니다. 의료 장비 선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기술력과 안전성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어요. K-메디의 초음파 진단기 해상도가 차이나 메디컬보다 40% 이상 뛰어나다는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했습니다. 게다가 내구성 테스트에서도 K-메디가 압도적으로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고 설명했죠. 하지만 루카스는 제 말을 끊으면서 현실을 직시하라고 날카롭게 반박했어요. 한국은 인구 5천만의 작은 나라이고 K-메디 같은 중소기업이 과연 르완다 전체의 의료 시스템을 감당할 수 있겠냐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중국은 세계 2위 경제대국이고 차이나 메디컬은 글로벌 기업이라면서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 면에서 비교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주장했어요. 저는 더욱 열정적으로 K-메디를 옹호했습니다. 베트남과 태국에서 K-메디가 보여준 성과를 자세히 설명했어요. 특히 베트남에서는 K-메디 장비 도입 후 진단 정확도가 크게 향상됐다는 현지 보고서를 인용했습니다. 또한 K-메디가 약속한 5년 내 현지 기술자 완전 양성 프로그램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실현 가능한지 강조했죠. 루카스는 점점 공격적으로 변했습니다. 미리암이 한국에 대해 개인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게 아니냐고 의심스럽다는 식으로 말했어요. 객관적 판단보다는 주관적 선호가 앞선 것 같다고 비꼬았습니다. 심지어 K-메디의 기술 데이터도 검증되지 않은 수치일 가능성이 크다고 의혹을 제기했죠. 저는 정말 화가 났지만 차분하게 대응했습니다. 제가 제시한 모든 데이터는 국제인증기관에서 공식 검증받은 것들이라고 반박했어요. 루카스야말로 정치적 고려사항에만 매몰되어서 환자들의 안전을 도외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의료장비는 외교적 수단이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도구라고 강조했죠. 회의실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졌어요. 다른 참석자들은 루카스와 제가 치열하게 논쟁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어색해했습니다. 루카스는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어요. 만약 K-메디와 계약했다가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질 거냐고 따졌습니다. 중국 정부가 보증하는 차이나 메디컬과 달리 한국의 작은 기업이 보장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단정했어요. 저는 목소리를 높여서 최후의 반박을 했습니다. 진짜 보장은 기술력에서 나오는 거라고 외쳤어요. 아무리 큰 정부가 뒤에 있어도 장비 자체가 엉성하면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환자들은 정치적 계산을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절규했죠. 하지만 회의실의 다른 참석자들은 대부분 루카스 편에 서 있었어요. 경제적 현실과 외교적 고려사항을 무시할 수 없다는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혼자서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렇게 치열한 논쟁이 끝난 후 루카스가 다음 주에 두 업체의 최종 프레젠테이션을 듣고 결정하자고 제안했어요. 저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동의했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 K-메디가 얼마나 뛰어난 기업인지 증명할 수 있기를 바랐거든요. 월요일 오전 차이나 메디컬의 프레젠테이션이 먼저 시작됐습니다. 정말 화려한 광경이었어요. 베이징에서 날아온 임원진 5명이 키갈리 힐튼 호텔 대연회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거대한 LED 스크린과 최신 프로젝터 심지어 홀로그램까지 동원한 첨단 장비들이 눈을 휘둥그레 만들었어요. 마치 국제 박람회장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차이나 메디컬의 아프리카 총괄 이사 왕쥔이 단상에 올라서면서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됐어요. 왕쥔은 완벽한 영어로 중국과 아프리카의 찬란한 미래에 대해 웅변했습니다. 1대1로 프로젝트가 아프리카 대륙에 가져온 변화를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하면서 의료 분야 협력이야말로 그 완성이라고 강조했어요. 르완다가 동아프리카 의료 허브로 발돋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역설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차이나 메디컬이 제시한 조건들이었어요. 총 150억 원 상당의 의료 장비를 완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초음파기와 심전도기 그리고 엑스레이 장비까지 포함한 통합 시스템을 한 번에 설치해주겠다는 거였어요. 심지어 향후 10년간 부품 교체와 유지 보수도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르완다 정부 입장에서는 거부하기 어려운 조건이었죠. 왕쥐는 또한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어요. 베이징 의과대학과의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르완다 의료진들을 중국으로 초청해서 최신 의료기술을 교육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나아가 키갈리에 중국식 현대병원을 건설해서 동아프리카 의료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거대한 비전까지 제시했어요. 프레젠테이션 내내 참석자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루카스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다른 보건부 간부들도 차이나 메디컬의 화려한 제안에 완전히 매료된 것 같았습니다. 왕쥔이 마지막에 제시한 3D 시뮬레이션 영상은 정말 압권이었어요. 르완다 전역에 중국식 의료시설들이 들어서고 최첨단 장비들이 가동되는 모습이 생생하게 펼쳐졌거든요. 프레젠테이션이 끝나자 왕쥔이 모든 참석자들을 키갈리 최고급 레스토랑으로 초청했어요. 중국 요리 전문 셰프가 준비한 만찬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참석했는데 정말 호화로웠어요. 상어 지느러미 수프부터 베이징 덕까지 중국 최고급 요리들이 테이블을 가득 채웠습니다. 왕쥐는 식사 내내 르완다의 밝은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고 참석자들은 모두 기분 좋은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내내 불편했습니다. 이런 화려한 접대가 의료 장비 선정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환자들의 생명을 구하는 장비를 고르는 자리에서 이런 식으로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게 과연 옳은 일인지 의문이 들었어요. 이틀 후 K-메디의 차례가 왔습니다. 정말 대조적이었어요. 하정우 해외기술이사 혼자서 소박한 가방 하나만 들고 나타났습니다. 화려한 장비도 없었고 거창한 연출도 없었어요. 하정우는 조용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하정우가 가장 먼저 강조한 건 의료 장비의 본질이었어요. 장비는 공짜가 아니며 의료는 생명을 다루는 일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화려한 마케팅이나 정치적 수사보다는 실제 성능과 안전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어요. K-메디는 환자들에게 최고의 진료를 제공하는 것만을 목표로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K-메디의 제안은 정말 구체적이고 실용적이었어요. 차이나 메디컬처럼 무상 제공은 아니었지만 그 대신 훨씬 우수한 기술과 체계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현지 기술자 양성 프로그램이 인상적이었어요. 단순히 사용법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장비의 원리부터 고장 진단 부품 교체까지 완전히 습득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거든요. 하정우는 5년 내에 르완다 의료진들이 완전히 독립적으로 장비를 운영할 수 있게 만들겠다고 약속했어요. 한국에서 전문가들이 정기적으로 파견되어 실습 교육을 진행하고 필요시 실시간 원격 지원도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모든 기술 정보를 완전히 공개해서 르완다가 진정한 의료 기술 독립을 이룰 수 있도록 돕겠다고 강조했어요. 가격 면에서는 차이나 메디컬보다 높았지만 하정우는 장기적 관점에서의 경제성을 설명했습니다. K-메디 장비의 고장률이 현저히 낮아서 유지보수 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다고 분석했어요. 실제로 베트남에서는
K-메디 장비 도입 후 유지보수 비용이 70% 감소했다는 데이터를 제시했습니다. 하정우의 프레젠테이션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수치 하나하나가 검증된 것들이었고 약속 하나하나가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것들이었습니다. 특히 환자 중심의 의료 철학이 모든 제안의 바탕에 깔려 있다는 게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참석자들의 반응은 미지근했습니다. 차이나 메디컬의 화려한 쇼에 비해 K-메디의 소박한 프레젠테이션은 임팩트가 부족해 보였거든요. 루카스는 하정우의 설명을 들으면서도 계속 시계를 보며 지루해했어요. 다른 간부들도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이 끝난 후 하정우는 별다른 접대나 만찬을 제안하지 않았어요. 대신 질문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달라며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하정우의 그런 모습에서 진짜 전문가의 품격을 느꼈어요. 화려한 포장보다는 실력으로 승부하려는 자세가 감동적이었습니다. 두 프레젠테이션이 끝난 다음 날 저녁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어요. 중국 대사관 경제참사관 리웨이가 개인적으로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공식적인 업무 미팅이 아니라 비공식적인 만남이라고 강조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친선 모임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전혀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키갈리 외곽의 고급 리조트에서 만남이 성사됐어요. 세레나 호텔 최고층 중식당이었는데 평소 제가 가볼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리웨이가 미리 예약해둔 프라이빗 룸은 키갈리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멋진 전망을 자랑했어요. 테이블 위에는 이미 중국 고급 술과 진귀한 요리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리웨이는 능숙한 솜씨로 저를 접대했어요. 처음에는 중국과 르완다의 우호 관계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양국이 그동안 쌓아온 신뢰와 협력의 역사를 되짚어보면서 앞으로도 더욱 발전적인 관계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저도 처음에는 평범한 외교적 대화라고 생각하며 편안하게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무르익자 리웨이가 슬그머니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K-메디를 지지하던데 알다시피 분위기가 많이 기울어졌다고 하며 여전히 K-메디를 지지하냐고 묻더라고요. 그러면서 차이나 메디컬과의 협력이 단순한 의료 장비 도입을 넘어서 양국 관계의 상징적 의미가 크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저의 개인적인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암시했어요. 보건부 내에서의 위상은 물론이고 정부 전체에서도 인정받는 인물이 될 수 있다고 치켜세웠습니다. 그런데 리웨이의 다음 말이 저를 깜짝 놀라게 했어요. 중국 측에서 제 능력과 비전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제시한 거였습니다. 베이징 대학 국제관계학과에서 초청 연구원 자리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어요. 1년간 중국에서 머물면서 연구 활동을 할 수 있고 그 기간 동안 상당한 연구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이런 제안에 당황했어요. 베이징 대학은 중국 최고의 명문대학이었지만 이런 개인적 혜택을 받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의문이 들었거든요. 리웨이는 제 흔들리는 마음을 읽고 더욱 구체적인 조건들을 제시했습니다. 자녀 교육 지원까지 약속했어요. 베이징의 명문 국제학교에 무료로 입학시켜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리웨이의 진짜 속셈은 따로 있었어요. 이런 파격적인 지원의 대가로 한 가지 부탁이 있다고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K-메디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조성해달라는 거였어요. 직접적인 방해는 아니지만 한국 기업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분위기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저는 즉시 거절했어요. 아무리 개인적 이익이 크다고 해도 거짓 정보를 퍼뜨리는 것은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의료 장비 선정은 환자들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데 이를 정치적 도구로 이용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어요. 리웨이는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강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나온 후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중국 측이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는 건 다른 사람들에게도 비슷한 제안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했거든요. 특히 루카스 국장이 걱정됐습니다. 루카스가 처음부터 차이나 메디컬을 강력히 지지했던 이유가 혹시 이런 개인적 거래 때문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어요. 다음 날 오후 저는 루카스를 설득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K-메디의 기술적 우수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환자 중심의 의료 철학을 이해시켜보려고 했어요. 루카스의 사무실로 향하는 길에 복도에서 루카스의 비서가 전화하는 소리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루카스의 비서는 친구와 통화하면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루카스 국장이 요즘 중국 대사관 사람들과 자주 만난다면서 어제도 고급 리조트에서 식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자녀들 유학 이야기까지 나왔다고 하더군요. 베이징 대학 연구원 자리도 확정된 것 같다고 귀띔했어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거절했던 바로 그 제안을 루카스가 받아들인 것 같았거든요. 아니타는 계속해서 루카스가 중국 측으로부터 받을 혜택들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연구비 지원은 물론이고 자녀 교육비까지 모두 중국에서 부담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향후 정치적 발전까지 도와주겠다고 약속받았다고 하더군요. 저는 정말 분노했습니다. 루카스가 개인적 이익을 위해 국가의 중요한 정책 결정을 왜곡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였어요. 무엇보다 환자들의 안전을 담보로 거래를 한다는 게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절망감도 들었어요. 이미 루카스가 중국 편으로 넘어간 상황에서 K-메디가 선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였거든요. 그런데 그 주부터 정말로 이상한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나이지리아에서 K-메디 장비로 인한 오진 사고가 발생했다는 내용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속속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탄자니아에서는 한국 의료 장비 고장으로 수술이 중단됐다는 내용도 나왔어요. 심지어 케냐에서 한국 심전도기 오작동으로 환자가 위험에 빠졌다는 소문까지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인터넷 찌라시들은 대부분 익명의 제보나 확인되지 않은 소문에 기반한 것들이었어요. 하지만 일반 국민들이 진위를 확인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면서 K-메디에 대한 불신이 급속도로 퍼져나갔어요. 저는 이런 여론 조작을 지켜보면서 정말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가짜 뉴스들이 퍼지기 시작한 지 일주일 후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그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신문을 펼쳤는데 일면 톱 기사를 보고 정말 기절할 뻔했습니다. 르완다 최대 일간지인 뉴타임스에 K-메디 관련 대형 사고 기사가 실린 거였어요. 기사 제목은 정말 자극적이었습니다. 나이지리아 라고스 국립병원에서 K-메디 초음파 장비 오작동으로 환자 5명이 사망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심지어 대형 사진까지 첨부되어 있었는데 병원 앞에서 오열하는 가족들과 분노한 시민들이 항해 집회를 벌이는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기사는 정말 구체적이고 충격적이었어요. 지난 화요일 오후 라고스 국립병원에서 K-메디 장비가 갑자기 오작동을 일으켰다고 시작됐습니다. 장비가 잘못된 신호를 보내면서 의료진들이 환자들의 상태를 완전히 잘못 판단하게 됐다는 거였어요. 그 결과 응급처치가 필요한 위험 상황을 놓치면서 5명의 환자가 연달아 사망하는 참사가 벌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더욱 끔찍한 건 희생자들의 이야기였어요. 첫 번째 희생자는 22세의 젊은 여성 아데올라였다고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검사에서 정상으로 나왔지만 실제로는 위험한 상황이었고 잘못된 진단으로 인해 골든타임을 놓쳐 숨졌다는 내용이었어요. 남편이 병원 복도에서 절규하는 모습까지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기사는 계속해서 다른 희생자들의 이야기를 자세히 전했어요. 세 번째 희생자는 아이 둘을 둔 28세 어머니였는데 K-메디 장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응급처치가 늦어졌다고 했습니다. 5번째 희생자는 병원에 정기검진을 받으러 왔던 할머니였는데 장비 오류로 인해 위험 신호를 놓쳤다고 보도했어요. 더욱 교묘한 건 기사에 인용된 전문가들의 증언이었습니다. 중국 전문의과대학 교수가 K-메디 장비의 심각한 결함을 지적했다고 나와 있었어요. 한국 의료 장비는 아프리카의 열악한 환경에서 불안정하게 작동하며 특히 정전이 잦은 지역에서는 오류가 빈발한다고 경고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게다가 K-메디 같은 검증되지 않은 아시아 중소기업의 장비를 맹신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면서 이번 참사가 그 증거라고 강력히 비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저는 즉시 이 기사가 가짜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나이지리아에 K-메디 장비가 설치된 적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일반 국민들이 이런 사실을 확인하기는 어려웠어요. 기사는 마치 현지 특파원이 직접 취재한 것처럼 구체적인 세부 사항들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급히 나이지리아 보건부에 연락해서 사실 확인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그런 사고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라고스 국립병원에도 직접 연락해봤는데 병원 관계자는 K-메디 장비를 사용한 적도 없고 그런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확신했습니다. 명백한 가짜 뉴스였던 거죠. 저는 즉시 신문사에 연락했지만
신문사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미 기사가 나간 후였어요. 르완다 국민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K-메디를 규탄하는 댓글들이 폭주했어요. 한국 의료 장비가 이렇게 위험한 줄 몰랐다며 분노하는 시민들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정부가 이런 위험한 장비 도입을 검토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여론까지 형성됐어요. 가장 치명적이었던 건 정부 내부의 반응이었어요. 보건부 장관 파우스틴 은다가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장관은 이런 국제적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K-메디와의 계약을 추진하는 것은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크다고 우려를 표했어요. 르완다 정부의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루카스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자신이 처음부터 우려했던 바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의기양양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한국 중소기업과 계약하는 위험성이 이렇게 드러났다면서 하루빨리 차이나 메디컬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중국은 이미 세계적으로 검증받은 기업이니 이런 위험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른 간부들도 루카스의 의견에 동조하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K-메디의 기술력이 뛰어나다고 해도 이런 안전성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는 도입하기 어렵다는 분위기였습니다. 특히 언론의 지속적인 비판 보도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토로했어요. 저는 필사적으로 항변했습니다. 이런 기사가 가짜 뉴스라고 설명했어요. 나이지리아 보건부와 직접 확인한 결과를 제시하면서 체계적인 여론 조작이 진행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제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K-메디를 지나치게 옹호한다며 객관성을 의심받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파우스틴 장관이 저를 개별적으로 불러서 안타까운 소식을 전했어요. 현재 상황으로서는 K-메디와의 계약 추진이 어렵다고 통보한 거였습니다. 파우스틴 장관과의 면담을 마치고 나온 후 저는 몇 시간 동안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어요. 사무실 의자에 앉아서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하고 마음이 무거웠거든요. 결국 제가 해야 할 일은 정해져 있었어요. K-메디에게 탈락 통보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떨리는 손으로 공문을 작성했어요. 최근 발생한 안전성 우려와 국민 여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K-메디와의 계약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한다는 차가운 문장들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제 손으로 직접 타이핑하는 그 글자들이 하나하나 가슴을 찔렀어요. 루카스가 초안을 검토하면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을 때 저는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하정우에게 전화를 거는 것이 가장 어려웠어요. 수화기를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어떤 말로 시작해야 할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결국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걸었어요. 하정우가 밝은 목소리로 응답했을 때 저는 더욱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가짜 뉴스로 인한 여론 악화와 정치적 부담 때문에 계약이 무산되었다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하정우는 한동안 침묵하더니 예상과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화를 내거나 실망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차분하고 따뜻한 목소리로 르완다 정부의 어려운 입장을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정우가 다음에 한 말이 저를 깊이 감동시켰어요. 정치적인 결정은 어쩔 수 없지만 환자들은 장비가 고장나도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계약이 무산되더라도 르완다의 의료 현실은 그대로 남아있다면서 개인적으로라도 도울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약속했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환자들만 걱정하는 하정우를 보면서 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며칠 후 차이나 메디컬에서 성대한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왕준이 단상에 서서 승리를 만끽하는 모습이 텔레비전 화면 가득 펼쳐졌습니다. 중국의 우수한 기술력이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면서 르완다가 현명한 선택을 했다고 자화자찬했어요. 심지어 한국 기업들의 부족한 점들을 직접 거명하면서 아프리카에는 검증된 기술만이 적합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불쾌했어요. 승자의 여유라고 하기에는 너무 오만해 보였거든요. 왕쥐는 또한 계약 체결을 최대한 빨리 진행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미 모든 준비가 완료되어 있으니 다음 주 안에도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다고 자신만만하게 말했어요. 언론들도 일제히 정부 결정을 지지하는 기사들을 쏟아냈어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현명한 판단이라면서 나이지리아 같은 참사를 미연에 방지했다고 치켜세웠습니다. 저는 그런 기사들을 읽으면서
속이 뒤틀렸어요. 가짜 뉴스를 근거로 한 잘못된 결정을 현명하다고 포장하는 현실이 너무 답답했거든요. 그런데 며칠 후 의외의 소식을 들었어요. 하정우가 아직도 르완다에 머물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계약이 무산됐는데 왜 아직 키갈리에 있는지 궁금해서 확인해 봤더니 정말 놀라운 일을 하고 있었어요. 하정우는 혼자서 시골 병원들을 돌아다니면서 무료 진료 자문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키부 지역의 작은 병원에 가서 낡은 장비들을 점검해주고 의료진들에게 올바른 사용법을 가르쳐주고 있었어요. 비용을 전혀 받지 않으면서 말이죠. 어떤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했을 때 하정우는 계약은 무산됐지만 르완다 의료진들과 맺은 인연은 소중하다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루카스는 차이나 메디컬과의 계약 체결 준비에 정신이 없어 보였어요. 매일 중국 측 관계자들과 미팅을 하고 서류를 점검하면서 완벽한 계약을 만들어내려고 애썼습니다. 심지어 계약 체결 후 성대한 축하 연회까지 계획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저는 업무적으로는 차이나 메디컬과의 계약 준비를 도와야 했지만 마음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어요. 하정우가 시골 병원에서 묵묵히 봉사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진짜 의료인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화려한 마케팅과 정치적 로비로 승리한 쪽과 조용히 환자들을 돌보는 쪽 사이의 대조가 너무나 선명했어요. 어느 날 우연히 하정우가 키부 병원에서 나오는 모습을 봤는데 그의 표정이 여전히 평온해 보여서 더욱 감동했습니다. 불공정한 경쟁에서 졌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기보다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묵묵히 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차이나 메디컬과의 계약이 공식 체결된 지 일주일 후 키갈리에서는 정말 화려한 축제가 벌어졌어요. 중국 대사관 주최로 열린 개소식은 제가 지금까지 본 행사 중에서 가장 규모가 컸습니다. 우후루 스타디움 전체가 빨간색과 노란색 깃발로 장식되었고 거대한 현수막들이 경기장을 가득 메웠어요. 개소식 당일 아침부터 키갈리 시내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특별히 온 예술단 공연진들이 전통 복장을 입고 거리 퍼레이드를 벌였어요. 용춤과 사자춤이 시내 곳곳에서 펼쳐지고 중국 전통 악기 소리가 도시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시민들도 신기해하면서 거리로 나와 구경했어요. 스타디움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정부 고위 인사들은 물론이고 각국 대사들과 국제기구 관계자들까지 참석했어요. 심지어 중국에서 유명한 배우와 가수들까지 초청되어 있었습니다. 왕쥐는 특별 제작된 무대에서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있었어요. 행사는 정오에 시작됐는데 정말 볼거리가 풍성했습니다. 중국 전통 공연부터 시작해서 르완다 민속춤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어졌어요. 특히 중국에서 온 유명 가수 리밍이 무대에 올라 중국어와 영어로 노래를 부를 때 관중들이 열광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 분위기에 휩쓸려 박수를 치고 있더라고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왕쥔의 연설이었어요. 왕쥔은 단상에 올라서서 중국과 아프리카의 찬란한 미래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의료 분야 협력이 양 대륙을 하나로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할 거라고 강조했어요. 르완다가 동아프리카 의료 허브로 발돋움하게 될 거라는 장밋빛 전망도 제시했습니다. 왕쥐는 또한 이번 프로젝트가 단순한 의료 장비 공급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다고 역설했어요. 중국의 선진 기술을 아프리카에 전수하고 현지 의료진들을 중국으로 초청해서 최고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심지어 키갈리에 중국식 현대병원을 건설해서 아프리카 전체의 의료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거대한 비전까지 발표했어요. 파우스틴 장관도 답사에서 중국과의 협력을 극찬했습니다. 검증된 기술력과 안정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르완다 의료 시스템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만족감을 표했어요. 특히 국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신중한 선택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행사장 곳곳에는 거대한 LED 스크린들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차이나 메디컬의 최신 장비들과 중국 각지의 현대적인 병원들이 화려한 영상으로 소개됐습니다. 베이징과 상하이의 최첨단 의료시설들이 화면에 펼쳐질 때마다 관중들이 감탄사를 내뱉었어요. 중국 대사관에서는 이 모든 과정을 소셜미디어로 생중계했어요.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행사 현장이 전 세계에 방송됐습니다. 해시태그도 만들어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했어요. 정말 치밀한 홍보 전략이었습니다. 루카스는 행사 내내 VIP석에서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중국 측 관계자들과 친밀하게 대화하면서
앞으로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베이징 방문 계획까지 구체적으로 상의하는 모습을 봤어요. 행사가 절정에 달했을 때 왕준이 깜짝 발표를 했습니다. 차이나 메디컬에서 르완다 의료진 50명을 중국으로 초청해서 6개월간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는 거였어요. 모든 비용을 중국에서 부담하고 최고 수준의 병원에서 실습할 기회까지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관중들이 열광적으로 환호할 때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분명히 화려하고 인상적인 행사였지만 뭔가 공허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이런 거창한 쇼와 실제 의료 현장의 필요가 과연 얼마나 연결되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축제가 끝난 후에도 여운이 길게 남았습니다. 다음날 신문들은 모두 일면에 이 행사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어요. 르완다가 의료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고 평가하는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그 모든 화려함을 지켜보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씁쓸했어요. 하정우가 조용히 시골 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 모습과 이런 성대한 축제 사이의 대조가 너무 선명했거든요. 진짜 의료가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하루였습니다. 차이나 메디컬의 장비가 설치되고 나서 제대로 잘 되었는지 키부 병원으로 현장 시찰을 나가던 날이었습니다. 그날 키부 병원은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한 아침을 맞고 있었어요. 간호사 에스더가 새로 설치된 중국 장비들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벌써 일주일째 제대로 사용법을 모르겠다고 다른 동료들에게 털어놓고 있었거든요. 중국에서 온 기술자들은 이미 키갈리로 돌아갔고 남겨진 영어 매뉴얼은 번역이 이상해서 이해하기 어려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전 10시쯤 응급실에 임산부가 실려왔습니다. 아마네 씨라는 26살 여성이었는데 임신 8개월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복통을 호소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오토바이로 1시간을 달려서 데려온 상황이었습니다. 아마네 씨의 얼굴은 창백했고 식은땀이 계속 흘러나왔어요. 담당 의사장 클로드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상황을 보니 즉시 심전도 검사가 필요했어요. 하지만 새로 설치된 심전도 기기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에스더가 매뉴얼을 뒤적이며 이것저것 눌러봤지만 화면에는 이상한 중국어 에러 메시지만 계속 떴어요. 장클로드는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아마네 씨의 상태가 계속 악화되고 있었거든요. 혈압이 떨어지고 맥박이 불규칙해지고 있었어요. 의사는 에스더에게 빨리 기계를 작동시키라고 다그쳤지만 에스더도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매뉴얼에 나온 대로 했는데도 전혀 반응이 없었어요. 다른 간호사들도 달려와서 도우려 했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구도 이 복잡한 중국 장비를 제대로 다룰 줄 몰랐어요. 예전에 쓰던 낡은 장비였다면 금방 해결됐을 텐데 새 기계는 너무 복잡하고 직관적이지 않았습니다. 20분이 흘렀을 때 아마네 씨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어요.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고 아기의 심음도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장클로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심전도 없이라도 수술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술실로 옮기는 과정에서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아마네 씨가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장클로드가 급히 응급처치를 하려고 했지만 정확한 진단 없이는 한계가 있었어요. 심전도 결과가 있었다면 적절한 약물을 투여할 수 있었을 텐데요. 결국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아마네 씨가 수술대에 오르기 직전에 심정지가 온 거예요. 장클로드와 의료진들이 필사적으로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처치가 이루어졌다면 살릴 수 있었을 생명이었어요. 아마네 씨가 숨진 후 병원 전체가 침묵에 빠졌습니다. 복도에서 남편의 절규하는 소리만 메아리 쳤어요. 장클로드는 그 망할 심전도 기기를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기계는 그제서야 삑 소리를 내며 화면이 켜졌어요. 너무 늦은 반응이었습니다. 에스더는 구석에 앉아서 울고 있었어요. 자신이 기계를 제대로 못 다뤘기 때문에 환자가 죽었다는 자책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다른 의료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두들 무력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장클로드는 그날 밤 집에 돌아가지 못했어요. 저는 병원 휴게실에 앉아서 계속 그 순간을 되돌렸습니다. 만약 예전 장비였다면, 만약 하정우가 있었다면, 만약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았다면 수없는 가정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다음날 아침 병원 분위기는 더욱 무거웠습니다. 아마네 씨의 죽음 소식이 마을에 퍼지면서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중국 장비 때문에 환자가 죽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원장은 급히 보건부에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다며
제게 전화가 왔습니다. 장비 결함이라고 쓰자니 정치적 문제가 될 것 같고 의료진 실수라고 하자니 양심상 그럴 수 없었습니다. 결국 애매하게 둘러대는 보고서를 작성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키부병원의 침묵은 며칠 더 계속되었습니다. 의료진들은 새 장비들을 쳐다보는 것조차 두려워했어요. 환자들도 예전만큼 병원을 신뢰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이 병원 전체의 분위기를 바꿔놓은 거였어요. 그런데 그날 이후 상황은 점점 심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평화롭던 어느 날 오전 제 사무실 전화가 울렸어요. 키갈리 중앙병원 응급실에서 걸어온 전화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담당 의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중환자실 인공호흡기 세대가 갑자기 모두 멈췄다고요. 처음에는 단순한 기계 고장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차분하게 차이나 메디컬 기술팀에 연락해보라고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서도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어요. 인공호흡기 세대가 동시에 고장난다는 게 과연 우연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점심을 먹고 돌아온 오후 2시쯤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어요. 이번에는 킹파이살 병원이었습니다. 수술 중이던 환자의 심박 모니터가 갑자기 꺼져버렸다는 내용이었어요. 집도의가 수술을 중단해야 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어요. 하루에 2건의 장비 고장이라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저는 급히 차이나 메디컬 키갈리 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실망스러웠습니다. 개별적인 기술적 문제일 뿐이라면서 기술자를 보내겠다고 했어요. 언제 오냐고 물어보니 내일 모레쯤 가능하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다음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더 큰 충격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키갈리 대학병원에서 긴급 전화가 온 거였습니다. 응급실의 모든 진단 장비가 한꺼번에 다운되었다는 내용이었어요. 엑스레이, 초음파, 심전도기까지 전부 말이죠. 전화를 받은 저는 정말 당황했어요. 응급실 간호사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응급 환자들이 계속 실려오는데 정작 진단을 할 수 없다고요. 교통사고 환자가 와도 내부 출혈이 있는지 확인할 수 없고 심장마비 환자가 와도 심전도를 찍을 수 없다는 거였어요. 저는 즉시 루카스에게 상황을 보고했어요. 루카스는 여전히 이런 일들을 개별적인 문제라고 치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뭔가 패턴이 있는 것 같았어요. 모두 차이나 메디컬 장비였고 비슷한 시기에 연달아 고장이 나고 있었거든요. 이제 저는 연달아 걸려오는 전화들 때문에 제대로 앉아있을 수도 없었어요. 병원에서 하나씩 전화가 올 때마다 같은 이야기의 반복이었습니다. 가장 마음이 아팠던 건 키갈리 대학병원에서 온 2번째 전화였어요. 신생아 집중치료실의 인큐베이터가 온도 조절 기능을 잃었다는 거였습니다. 간호사가 전화기 너머로 울면서 말했어요. 갓 태어난 아기들이 위험에 빠졌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저는 그 순간 정말 무력감을 느꼈어요. 담요로라도 아기들을 감싸달라고 말하는 것 외에는 달리 해줄 수 있는 게 없었거든요. 차이나 메디컬에 또 연락했지만 여전히 기술자는 내일 모레나 올 수 있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심지어 어느 의사는 직접 제게 전화를 해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선진 기술이냐면서 환자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냐고 따졌어요. 저는 사과하는 것 외에는 달리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왕준이 급히 기자회견을 열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텔레비전으로 생중계를 봤는데 왕준은 르완다의 전력 시스템이 불안정해서 생긴 문제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화가 났어요. 자신들의 기술적 결함을 우리 탓으로 돌리는 모습이 너무 불쾌했거든요. 그날 저는 사무실에서 쌓여있는 보고서들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각 병원에서 보낸 긴급 보고서들이 제 책상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는데 받아보니 정말 예상치 못한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목소리만 들어도 누군지 알 수 있었습니다. 바로 미리암이었어요. 미리암은 르완다 의사협회 사무총장인데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난 며칠 동안 병원들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모두 알고 있느냐고요. 키부 병원에서 임산부가 사망한 일부터 수도, 병원들의 장비 고장까지 의사협회로 수많은 제보와 호소가 들어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목소리에서 깊은 절망감을 느꼈어요. 그런데 미리암이 다음에 한 말이 저를 더욱 놀라게 했어요. 의사협회 차원에서 K메디에 직접 연락을 취하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정부 결정과는 별개로
의료진들의 생명을 구하려는 간절한 마음에서 나온 요청이라고 말했어요. 저는 정말 당황했습니다. 의사협회가 이런 결정을 내린다는 건 정말 상상도 못했거든요. 미리암은 항상 정부와의 관계를 신중하게 고려하는 사람이었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목소리에서 절박함이 느껴졌습니다. 미리암은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어젯밤 의사협회 긴급 이사회가 열렸다는 거였습니다. 전국 병원장들이 모여서 현재 상황에 대해 논의했는데 더 이상 이런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해요. 만장일치로 K-메디에 긴급 지원을 요청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미리암에게 하정우의 연락처를 알려주는 게 맞는지 고민이 되었어요. 정부 직원인 제가 이런 일에 개입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미리암의 간절한 목소리를 들으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미리암은 제 망설임을 눈치챘는지 이렇게 덧붙였어요. 환자들의 생명이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 의료진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시도해야 한다고요. 정치적 고려보다 환자의 안전이 우선이라는 신념으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저는 하정우의 전화번호를 알려줬어요. 대신 이 일이 정부 차원의 요청이 아니라 의사협회의 독립적인 판단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미리암은 그 점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상황이 이렇게까지 심각해졌다는 현실이 실감났습니다. 의사협회가 정부 결정에 반하는 독자적인 행동을 취한다는 건 정말 이례적인 일이었거든요. 1시간 후 미리암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하정우와 통화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답변을 받았다고 했어요. 하정우가 말하기를 자신은 이미 르완다에 있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읽고 깜짝 놀랐어요. 하정우가 아직도 르완다에 머물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미리암의 요청에 즉시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건 예상치 못했거든요. 그는 단순히 개인적인 봉사활동만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훨씬 더 적극적으로 도울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미리암의 두 번째 문자는 더욱 놀라웠어요. 하정우가 이미 K-메디 본사와 연락을 취해서 긴급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심지어 내일 아침부터 가장 위급한 병원부터 순차적으로 지원을 시작하겠다고 약속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순간 정말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한편으로는 이렇게 빠르게 해결책이 마련된다는 게 다행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가 아닌 의사협회와 K-메디가 직접 손을 잡는다는 게 정치적으로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걱정되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6시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뉴스를 확인했어요. 혹시 어젯밤 미리암과 하정우의 통화 소식이 언론에 알려졌을까봐 걱정됐거든요. 다행히 아직은 조용했지만 마음이 계속 불안했습니다. 오전 8시쯤 출근해서 평소처럼 업무를 시작하려는데 키부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간호사장의 목소리였는데 평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흥분과 기쁨이 섞인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간호사장은 숨을 가쁘게 몰아쉬면서 설명했어요. 아침 일찍 하정우가 갑자기 나타났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혼자 온 게 아니라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왔다고 했어요. 가방 안에는 포터블 초음파기가 들어있었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K-메디에서 이렇게 빨리 장비를 보낸다는 건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었거든요. 간호사장은 계속해서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초음파기가 정말 놀라운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고요. 첫 번째 환자는 생후 이틀 된 신생아였어요. 아기가 계속 울음을 그치지 않아서 부모들이 걱정하며 병원에 데려온 상황이었습니다. 기존 장비로는 정확한 진단이 어려웠는데 하정우가 가져온 포터블 초음파기로 검사해보니 즉시 원인을 찾을 수 있었다고 해요. 간호사장의 설명에 따르면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고 했어요. 하정우가 그 작은 기계를 아기 배에 대자마자 선명한 화면이 나타났다는 거였습니다. 10분도 안 되어서 진단이 완료되었고 다행히 심각한 문제는 아니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어요. 가장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아기 부모들이 진단 결과를 듣고 나서 안도의 눈물을 흘리면서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했다는 거였습니다. 하정우를 향해 감사 기도를 드리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다고 간호사장이 말했어요. 저는 전화를 들으면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몇 주 전만 해도 가짜 뉴스 때문에 매도당했던 K-메디가 이제는 생명을 구하는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게
정말 놀라웠습니다. 진실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게다가 하정우가 그 포터블 초음파기를 어떻게 작동하는지 의료진들에게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기계 조작법이 정말 간단하고 직관적이어서 몇 분만 배우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고 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하정우의 태도였어요. 간호사장 말로는 하정우가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난 것처럼 편안하게 대해준다고 했습니다. 거창한 설명이나 자랑은 전혀 없이 그냥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점심시간 즈음 비서가 급히 제게 달려와 휴대폰을 보여주었습니다. 키부병원 의료진들이 자발적으로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리기 시작했다는 거였습니다. 하정우와 K-메디 장비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내용들이었어요. 제가 직접 확인해보니 정말 감동적인 글들이 많았어요. 그 글에는 포터블 초음파기로 진단받는 신생아의 사진도 함께 올라와 있었어요. 아기의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었지만 부모들이 안도하며 웃고 있는 모습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댓글에는 축하와 감사의 메시지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 소셜미디어 글들이 빠르게 퍼져나가면서 다른 지역 병원들에서도 비슷한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하정우가 예전에 도왔던 병원들의 의료진들이 자신들의 경험담을 공유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그런 글들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화려한 마케팅이나 정치적 로비 없이도 진짜 좋은 것은 결국 사람들이 알아본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정우와 K-메디가 보여주는 진정성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서 뉴스를 봤는데 키부병원 이야기가 지역 뉴스로 나오고 있었어요. 기자가 병원을 직접 찾아가서 하정우를 인터뷰하려고 했지만 하정우는 정중히 거절했다고 해요. 대신 환자들과 의료진들이 더 중요하다면서 자신은 뒤에서 조용히 도울 뿐이라고 말했다는 거였어요. 그 뉴스를 보면서 저는 정말 감동했어요. 이런 겸손하고 진정성 있는 사람을 우리가 놓쳤다는 게 너무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제라도 이런 기회가 만들어진 것이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다음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사무실 분위기가 어수선했어요. 동료들이 컴퓨터 앞에 모여서 뭔가를 열심히 보고 있었습니다. 저도 가까이 가서 확인해보니 어젯밤부터 소셜미디어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동료 하나가 흥분된 목소리로 기계를 병원에서 올린 영상을 보여줬어요. 화면에는 80세 할머니가 카메라를 향해 이야기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제가 무슨 내용이냐고 물어보자 동료가 할머니가 하정우 때문에 생명을 구했다면서 감사 인사를 하는 거라고 설명해줬어요. 영상 속 할머니는 처음에는 카메라 앞에서 어색해하며 손을 비비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깊게 숨을 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은 무카만 아이고 80세라고 소개했어요. 2달 전에 가슴이 너무 아파서 기계래 병원에 왔었다고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계속 이야기했어요. 그때 심장 검사하는 기계가 고장나서 검사를 못 받을 뻔했는데 한국에서 온 좋은 의사 선생님이 기계를 고쳐주셨다고 했습니다. 그 덕분에 자신이 심장병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 큰 병원에서 치료도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어요. 동료가 언제 올라온 거냐고 중얼거리자 다른 동료가 어젯밤 8시쯤인데 벌써 조회수가 15만을 넘었다고 대답했어요. 사무실 전체가 할머니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고 눈가를 손등으로 닦았어요. 그리고는 더욱 간절한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만약 그분이 안 계셨다면 자신은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 없었을 거라고 어쩌면 죽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어요. 그분은 자신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거나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할머니가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두 손을 모았어요. 그리고는 진심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께 정말 고맙다고. 선생님 덕분에 손자들과 더 오랫동안 함께할 수 있게 됐다고 했어요. 매일 선생님을 위해 기도하고 있으며 하나님이 선생님을 보호해 주시고 선생님 가족도 건강하게 해주시길 기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할머니의 목소리가 완전히 떨리기 시작했어요. 자신은 글을 못 써서 편지를 쓸 수가 없어서 이렇게라도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자신에게 해주신 일을 평생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선생님 같은 분이야말로 진짜 의사라고
환자를 정말로 사랑하는 의사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이 나이에 이런 감사한 마음을 느낄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다고 했어요. 그러고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사무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동료들 모두가 할머니의 눈물에 같이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코를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다른 동료가 이거 정말 대박이라면서 다른 병원들에서도 비슷한 영상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고 알려줬어요. 키부병원, 무탄다 병원 등 여기저기서 하정우에 대한 감사 인사 영상들이 쏟아지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루카스 과장 이야기를 꺼냈어요. 아침부터 계속 전화하고 있다면서 사무실 문을 닫고 중국어로 통화하는데 목소리가 평소보다 높아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동료가 이 상황에서는 당연하다면서 차이나 메디컬 입장에서는 정말 곤란할 거라고 맞장구 쳤어요. 저는 동료들의 대화를 들으면서 할머니의 눈물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그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게 정말 놀라웠습니다. 80세 할머니의 눈물 한 방울이 온 나라를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오후 3시쯤 제가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동료 하나가 급하게 달려왔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로 제 컴퓨터 화면을 가리키며 이것 좀 보라고 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 방금 전 익명의 제보자가 온라인에 폭탄 같은 자료를 올렸다는 거였어요. 저는 급히 해당 웹사이트에 접속해봤어요. 제목부터 충격적이었습니다. 보건부 고위 관계자와 차이나 메디컬 간의 로비 의혹 결정적 증거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클릭해서 들어가 보니 녹음 파일 하나가 업로드되어 있었어요. 파일을 재생하는 순간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루카스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거든요. 상대방은 중국어 억양이 강한 영어를 구사하는 남성이었는데 분명 젠진인 것 같았어요. 녹음 파일에서 젠진이 K-메디 문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특히 하정우라는 한국인 의사에 대해 물어보고 있었어요. 루카스는 걱정하지 말라면서 이미 조치를 취했다고 답했습니다. 키부 병원 사고를 계기로 K-메디에 대한 여론을 나쁘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젠진이 컨설팅 비용에 대해 언급하자 루카스가 50만 달러를 이미 받았다고 대답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협조하겠다고 약속하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건 명백한 로비였고 루카스가 돈을 받고 K-메디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젠진이 더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고 있었어요. 앞으로 K-메디가 어떤 제안을 해도 절대 받아들이지 말라고, 자신들이 르완다 시장을 완전히 장악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했습니다. 루카스는 비굴하게 대답했어요. 하정우 같은 사람들은 절대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언론도 계속 조작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무실이 완전히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동료들이 하나둘 제자리 주변으로 모여들어서 녹음 파일을 함께 들었습니다. 모두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평소 존경받던 루카스가 이런 일에 연루되어 있다는 게 충격이었거든요. 녹음의 마지막 부분이 가장 끔찍했어요. 젠진이 키부병원 사고가 정말 좋은 기회였다고 말했습니다. 덕분에 K-메디를 완전히 매장할 수 있었다고 했어요. 루카스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환자 한 명 죽은 걸 최대한 활용했다고, 언론에 K-메디 장비 때문이라고 흘렸다고 말했습니다. 진짜 원인이 뭔지는 상관없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임산부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는 게 너무 역겨웠습니다.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하는 모습이 끔찍했어요. 온라인 댓글들을 보니 국민들의 반응도 폭발적이었어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환자들이 죽었다는 글, 루카스를 당장 구속해야 한다는 글, 정부는 즉시 조사하라는 격앙된 댓글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오후 4시쯤 보건부 내부가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고위 관계자들이 긴급 소집되었고 루카스는 어디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동료들이 말하기를 점심시간 이후부터 루카스의 모습을 보지 못했다고 했어요. 아마 녹음 파일이 공개되기 전에 미리 도망친 것 같았습니다. 저녁 뉴스에서는 이 사건이 메인으로 다뤄졌어요. 앵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보건부 고위 관계자 로비 의혹 폭로라는 제목으로 특집을 진행했습니다. 녹음 파일의 핵심 내용들이 자막과 함께 방송되었어요. 정부는 즉시 내부 감사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해당 사안과 관련된 모든 결정들을
재검토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검찰에도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젠진의 행방이었어요. 차이나 메디컬 측에서는 공식 성명을 통해 젠진과의 모든 관계를 단절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젠진은 이미 중국으로 도망친 후였어요. 그날 밤 소셜미디어는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사람들이 그동안 K메디와 하정우에 대해 가졌던 의심들을 사과하는 글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난다. 하정우 선생님께 사과한다 같은 해시태그들이 트렌딩에 올라왔어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저는 정말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진실이 드러난 것은 다행이었지만 그동안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피해를 봤는지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제 모든 게 완전히 뒤바뀔 것 같았어요. 다음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사무실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어제까지의 어수선함과는 정반대로 모든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긴급 지시사항들이 내려왔고 각 부서마다 회의가 연달아 잡혀 있었어요. 오전 10시에 보건부 차관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사무실 모든 직원들이 컴퓨터 화면으로 생중계를 지켜봤습니다. 차관은 침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발표를 시작했어요. 차관이 말하기를 어제 공개된 녹취록을 토대로 전면적인 내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심각한 문제점들이 발견됐다고 했습니다. 의료 장비 도입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훼손되었다는 게 확인되었다고 발표했어요. 따라서 기존 계약들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발표가 이어졌어요. 차관이 K메디를 긴급 유지보수 업체로 지정한다고 선언했습니다. 현재 고장난 장비들의 즉시 수리와 함께 2차 입찰에서 최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정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사무실에서 작은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동료 하나가 흥분해서 말했어요. 드디어 제대로 된 결정이 내려졌다고요. 다른 동료도 이제야 환자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거라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도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자회견에서 한 기자가 질문했어요. 하정우 박사와는 언제 만날 예정이냐고 물어봤습니다. 차관은 이미 연락을 취했다고 답변했어요. 그런데 하정우가 별도의 인터뷰나 발표는 사양하겠다고 했다는 거였습니다. 대신 바로 병원 현장으로 가서 일을 시작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했어요. 점심시간에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하정우가 이미 키갈리 대학병원에 나타났다는 거였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고장난 장비들을 점검하고 있다고 했어요. 언론 인터뷰 요청은 모두 정중히 거절하고 오직 환자 치료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병원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오후에 키갈리 대학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담당자가 정말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해줬습니다. 하정우가 도착한 지 3시간 만에 응급실 장비 4대를 모두 수리했다는 거였어요. 의료진들이 박수를 치며 환영했지만 하정우는 그저 조용히 웃기만 했다고 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하정우의 태도였어요. 병원 관계자가 말하길 마치 어제까지 계속 일하던 직원처럼 자연스럽게 업무에 투입되었다고 했습니다. 지난 몇 주간의 일들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오직 환자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만 물어봤다는 거였어요. 저녁 뉴스에서는 이런 변화들이 상세히 보도되었어요. 앵커가 극적인 반전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진실이 밝혀진 후 즉시 이뤄진 정부의 결단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특히 하정우의 소탈한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고 전했어요. 뉴스에서는 병원 현장의 모습도 보여줬어요. 하정우가 수리한 장비로 검사를 받는 환자들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한 환자가 기자에게 말하길 몇 주 동안 검사를 받지 못해서 걱정했는데 이제야 안심이 된다고 했어요. 다른 환자는 하정우 같은 의사가 있어서 르완다가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축하와 감사의 메시지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정의는 승리한다. 진짜 의사가 돌아왔다. 이제야 마음이 놓인다 같은 글들이 끝없이 올라왔습니다. 80세 할머니 무카마나의 영상도 다시 화제가 되면서 사람들이 그녀의 눈물이 이런 변화를 만들어냈다고 칭찬했어요. 하지만 가장 의미 있는 건 하정우 자신의 반응이었어요. 병원 관계자가 전한 바에 따르면 하정우는 모든 관심과 찬사에 대해 부담스러워했다고 합니다. 자신은 그저 의사로서 당연한 일을 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는 거였어요. 저녁에 집에 돌아가면서 저는 정말 뿌듯한 마음이 들었어요. 비록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결국 진실이 승리했고 올바른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하정우 같은 사람이 있어서 우리 사회가 아직 희망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마지막으로 확인한 뉴스에서는 내일부터 다른 병원들도
순차적으로 K-메디의 지원을 받게 될 거라고 발표했어요. 키부 병원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루카스에 대한 수사 결과가 발표되었어요. 검찰에서 공식 브리핑을 열었는데 루카스가 차이나 메디컬로부터 총 50만 달러의 로비 자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루카스는 아직도 행방을 찾을 수 없는 상태였어요. 언론에서는 루카스를 찾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였지만 소용없었어요. 동료들이 말하기에 루카스의 집은 이미 비어 있었고 가족들도 함께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아마 녹취록이 공개되기 전에 미리 도망친 것 같다고 추측했어요. 며칠 후 루카스로부터 보건부에 간단한 사직서가 이메일로 도착했어요. 외국에서 보낸 것 같았지만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었습니다. 사직서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임한다는 내용만 있을 뿐 사과나 해명은 전혀 없었어요. 동료들 모두 그의 비겁함에 실망했습니다. 언론에서는 루카스와의 인터뷰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어요. 그의 변호사가 나서서 현재 건강상의 이유로 인터뷰가 불가능하다는 입장만 전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변명에 더욱 분노했어요. 자신이 저질러 놓은 일에 대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으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미리암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줬어요. 의사협회 사무총장으로서 기자들 앞에 당당히 나섰습니다. 기자들이 이번 사건에 대한 소감을 물어봤을 때 미리암은 조용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한 기자가 루카스를 용서할 생각이 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미리암은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용서는 쉬운 일이지만 생명을 잃은 것은 되돌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미리암이 계속 설명했어요. 의료계는 환자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데 정치적 이익 때문에 그 원칙이 흔들렸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모든 의료진들이 자신의 책임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기자가 하정우에 대한 생각을 물어봤을 때 미리암의 목소리가 따뜻해졌어요. 하정우 같은 의사가 있어서 르완다 의료계가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환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진정한 의사라고 평가했어요. 또 다른 기자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물어봤어요. 미리암은 의사협회에서 의료윤리 강화 프로그램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사건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의료진들을 교육하겠다고 다짐했어요. 미리암의 인터뷰는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소셜미디어에서는 그녀의 말에 공감한다는 댓글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용서는 쉽지만 생명은 되돌릴 수 없다는 문장이 특히 많이 인용되면서 사람들이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한편 키부 병원에서는 조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하정우가 새로운 장비들을 설치하면서 병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의료진들이 다시 자신감을 찾고 있었고 환자들도 안심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병원장이 전했어요. 가장 의미 있는 변화는 환자들의 반응이었어요. 키부 병원을 찾는 환자 수가 눈에 띄게 늘어났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병원을 신뢰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특히 임산부들이 많이 찾아온다고 간호사장이 기뻐했습니다. 저는 이런 변화들을 지켜보면서 정말 뿌듯했어요. 비록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결국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미리암의 말처럼 생명을 잃은 건 되돌릴 수 없지만 적어도 앞으로는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생겼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면서 저는 루카스와 미리암의 대조적인 모습을 생각해봤어요.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도망치고 어떤 사람은 책임을 지려고 노력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하정우 같은 사람이 있어서 우리 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것 같았어요. 앞으로도 한국과의 우정이 영원하길 바랍니다.